우선 지정학적 갈등의 핵심이 에너지라는 점을 주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것도 독일이 스탈린그라드로 진격한 것도 석유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없는 나라죠. 에너지 자원 없습니다. 지금 석탄도 석유도 가스도 우라늄도 전부 다 수입해야지 우리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어요. 자체적인 생산으로 100% 되는 자원 없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외국에 에너지 의존적일 수밖에 없지요. 에너지만 그런가요? 여러모로. 교역로가 끊기면 우리의 일상이 파괴가 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정학에 정말 예민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주변에 전부 다 강대국밖에 없죠. 아이고야. 이 에너지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기본 축은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초기 설계자들은 자원이 없는 사실상 섬나라인 대한민국은 자원보다는 기술에 의존하는 원자력에 기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적중했고 우리의 번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저렴한 전기료는 원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어 주었었고 우리는 20세기 후반부터 에너지 전환의 시대적 파고를 타고 2010년대부터 본격적 에너지 전환을 시작하고 있죠. 현재.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를 에너지 믹스에 포함시킨다. 이 에너지 믹스라는 건 여러분 발전은 여러 개로 할 수 있잖아요. 석탄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석유로 발전할 수도 있고 원자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기는 다 뭐로 발전했든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 생산원은 여러 개죠. 그걸 다 합쳤다고 해서 에너지 믹스라고 하죠. 그렇게 여러 발전원으로부터 에너지로부터 에너지를 이렇게 하는데 그 에너지 믹스에 신재생 에너지를 대폭 포함시킨다. 이런 대전환을 지금 2010년대에 우리나라는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환과 관련되어 대한민국은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 치명적 오류는 뭐냐? 바로 지정학적 위기를 자초하는 중국 의존입니다. 우리는 청정 에너지 그리고 많은 에너지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야 해요. 무조건 깨끗하다고 전기를 조금 생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린 에너지라고. 우리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와 그리고 많은 에너지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풍력과 태양광의 간헐성 여러분 이해되시죠? 바람 불 때만 발전되고 그리고 해 뜰 때만 발전되는 풍력과 태양광의 간헐성을 메꾸는 것이 가스 발전이라면 이건 탈탄소도 아니고 그렇다고 싼 에너지도 아닙니다. 제가 에너지 전환 포럼과 SK, GS 이런 회사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 신재생 좌파를 앞세운 가스 사업자들이 이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되어 우리에게 전략적 약점을 만들어 제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청정 에너지라 주장하면서 중국산 패널과 풍력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은 지정학적 모리의 산물이다. 국내 태양광 패널 사업과 풍력 사업을 보호하지 않고 중국에 내어주면서까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서두르는 건 가스 업체와 신재생 사업에 접근한 정치 세력만 배불리는 일이지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다. 그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전기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그 희생을 치르면서도 신재생 산업을 키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냔 말이죠. 중국 좋은 일만 시키면. 지금 대한민국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핵심적 문제는요. 1번 중국 의존적이며 고로 지정학적 위기를 야기한다. 지정학적 위기를 지금 무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번 풍력, 태양광의 간헐성을 가스 발전으로 메꾸고 있다. 태양광 패널, 2차 전지 등 중국과의 산업 경쟁에서 상호주의적이지 않다. 우리 제품은 중국에게 보조금을 못 받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제품의 보조금 지급을 너무 많이 하고 이걸 쉽게 생각하고 있다. 4번 중국이 태양광 패널, 2차 전지 생산 라인을 석탄 발전 등 탄소 배출을 하는 저가 에너지에 의존하는 상황을 침묵한다. 이러면 경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전기버스, 전기오토바이, 풍력설비, 태양광 패널 등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을 중국에 지속적으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시장을 관세로 틀어막고 있는 미국과 유럽 이 두 세력들의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는 거에 우리도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등의 산업에 있어서도 우리는 값싸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원자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태양광 패널, 풍력 생산 시설을 만드는 데에도 값싼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해도 우리는 원자력 외에 값싼 에너지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은 태양광 패널 만들기 위해서 석탄 발전을 돌려요. 이거 주시해야 됩니다. 에너지 전환을 하는 원동력도 우리는 싼 에너지원을 원자력으로 구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산업, 반도체 산업 같은 현재 산업과 그리고 미래 산업에서도 값싸고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한국 정치가 무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마저 말이죠. 기후 위기로 탄소 제로를 외치지만 후진국들은 선진국들을 위선적이라고 강력 규탄합니다. 지금까지 탄소 누적 배출량은 선진국들이 다 배출해놓고 후진국에게 훈계질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제 자기들도 석탄과 석유 경제에 막 편입되어 문명을 향유하려는데 그걸 선진국 니들이 막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본인들은 석탄과 석유를 쓰겠다 이거죠. 석탄과 석유를 아예 틀어막지 않는 한 석탄과 석유보다 신재생 에너지가 싸지지 않는 한 후진국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는 유혹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후진국에는 함부로 원전을 지을 수도 없어요. 유지 관리가 되려면 체제도 안정돼야 되고 엔지니어도 확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후진국들은 왜 후진국이에요, 여러분? 전국이 불안정하고 고급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후진국에서 원전은 부적합한 것이에요. 새삼 대한민국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낸 건지 복귀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현실적으로 탄소 포집 외에는 탄소 농도를 줄이는 당장의 방법은 없어 보여요.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건 솔루션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건 국제회의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중국의 신재생 산업과 가스에 의존하는 이 정책은 전 미쳤다. 이건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아무 생각들이 없다. 제가 한국 정치의 친중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 에너지 정책이 포인트입니다. 저는 에디슨 모터스 문제 제기부터 에너지 전환의 친중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산 전기버스가 우리나라 국내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가고 있고요. 해양풍력 사업은 100조가 넘는 해양풍력 사업은 중국 업체들이 싹쓸이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내 제품 50% 의무 사용 룰인 LCR 룰이라고 있어요. 그걸 해양풍력에서 폐지해버렸어요. 이렇게 한국 에너지 전환을 중국에 잠식당하는 걸 문제 제기하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이게 정치인가 싶어요. 당대표 후보들이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는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 국내 산업 육성과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양 정부에 걸친 재앙과도 같은 실수가 지적되지도 바로 잡히지도 않고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국내 육성이 아니라 중국에 의존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